장관님들께서 이 윤석열 씨가 내란 쿠데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죄송스럽다 사과도 하시고 그러는데 말씀은 사과를 하시는데 진정하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나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오늘 현안보고 긴급 현안보고라고 된 보고서를 보면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것뿐이에요. 제가 요즘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행사는 빠짐없이 제가 가고 있어요. 2, 3일 동안. 제가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조사 분석서까지 나왔는데 지금 산업부나 우리 중기부에서는 이게 12월 4일 날 이게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15일이 지금 지난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각 영역별로 여론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통상 업무라든가 수출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여기 국과장들 팀장들을 배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엄 이후에 나타났던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여기 적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도식적이에요. 그리고 계엄 이후에 나타난 거는 그냥 불안정성만 표현을 했지 실질적인 원인이 여기 적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계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은폐, 엄폐 또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런 거가 이 자료에 깔려 있어요. 이 두 분 장관님들 정말 자성해야 돼요. 본인들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는 안 했다고 하지만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행태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임금이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항소문도 올리고 굉장히 항거했어요. 그러다 말을 안 듣면 칭병을 한다고 나 아프다. 그리고 안 나갔어. 그리고 더 말 안 들으면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런 장관들의 기계가 없다. 이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직자는 믿음과 신뢰예요. 우리 장관들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현안 질의에서도 장관들의 태도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그렇고 오늘도 똑같은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계엄 잘못됐다. 그럼 계엄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 긴장해서 우리 부처별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해야죠. 대기업 500대 기업을 조사했다 그래요. 68%가 내년에 투자 계획을 아직 못 잡고 있답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못 잡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부전자로 없는 나라가 세계경제 10위권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가 산업부와 중기부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계엄까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실물 경제는 역량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비상계엄으로 실물 경제 타격! 왜 이렇게 상반됩니까? 산업부에서 얼마 전에 2차례에 거쳐서 회의도 했는데 결과 보고서도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이브한 대처를 하고 있다. 마치 이 계엄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알아요. 우리 장관들 다 알아요. 그러나 이 계엄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윤석열 씨한테 무슨 배반이나 배신행위가 들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왜 이걸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위원님,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에
저희가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거나 대외 신도를 아니 추락시킬 수는 굉장히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그래서 아까 아니 수출이 올라갔어도 환율이 뛰니까 이익금이 없잖아요.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환율 같은 부분은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아 그리고 저희도 증시가 코스닥 코스피가 144조가 계엄 4일 동안에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 그런 거 다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자 보세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셨고 지금 산업부 장관을 하시고 오영주 장관님은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지금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관계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다고 국무회의 했을 때 외국이 그려지지 않나요? 외국의 상황,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의 위상, 또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혼을 가지고 막았어야지 이게. 예? 안 됐으면 사표를 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들이 사표 낸다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 뒤에 앉아있는 공직자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무직에 있는 분들이 책임 가지고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자리에 연연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이 차태를 수습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난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사표를 던져야지.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따르고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행태를 우리 공직자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없어도 뒤에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거든. 정무직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 모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신 거 아니에요? 잘 모셨으면 이렇게 합니까? 다 야당 핑계만 대고 거짓말만 하고 되지도 않는 무슨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나 했다고 하고 다 여러분들이 잘못 모신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학주를 갖게끔 한 것도 아까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완전히 우리가 사실은 원전 생태계는 매년 1,000억씩 나가는 거 500원 더 올린 거예요. 요번에 1,500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런 대통령,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뻔하게 나와 있는 걸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윤석열 씨에 대해서 배신행위처럼 그렇게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우리 김경호 의원님 저기 충분히 질체해 가시고 했으니까 이제 정리해 주시죠. 네. 앞으로 비상사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현장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조사 분석해서 다음번 우리가 전체회의할 때는 생명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오늘 박성민 의원밖에 한 분 안 계신데 여당에서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여야정 협치 해야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경제 문제라도 대책을 세우고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경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